내일 모레부터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하고 외출하거나 또 일부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하면 불법입니다. 한 번만 위반해도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에게는 대통령 같은 분이죠. 반려견 전문가 강형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대통령은 뽀통령, 그리고 개들의 대통령, 개통령이라고 불리시던데요.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 기분은 좋은데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세요? 뭔가 사건이 터지면 제가 연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어떤 무슨 일이 논설을. 생기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강혜욱 선생님만 지켜봐요. 어떤 답을 주실지. 그럴 리가요. 반려견을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제도 광주에서 초등학생이 지나가다가 개에게 물리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산책 중인 개가 8세, 8살 남자아이를 물어 견주가 입건됐습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맨 상태로 입마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린이가 뒤쫓아오는 대형견을 피해서 실내로 들어갑니다. 길에서 마주친 몸집이 큰 개에게 팔과 다리를 물렸는데요. 이 개는 알래스칸 멜로뮤트로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썰매를 끌던 대형 견종입니다. 주인이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놓쳤다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던 이웃집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을 공격하고 반려견까지 물어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우리 애를 갖다가 여기서 물고 그 개가 막 미친 듯이 팔싹팔싹 뛰더라고요. 그날 일로 이 씨는 허리 등을 다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1년 넘게 정신과약을 지금 먹고 있고 지금 5만 가지 후유증이 다 있어요 지금. 당시 공격을 한 대형견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를 물어줬다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그 아예 목줄을 아예 안 했죠. 그냥 원래 풀로 키웠어요. 지난해 10월에는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의 대표인 50대 여성을 물었는데요. 이 여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원인이 논란인데요. 네네. 자, 개와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2016년에 2,000건을 넘었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반려견을 많이 기르지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우리가 아직 부주의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첫 번째로 키우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기른다는 것. 네. 그리고 또 기르는 사람조차 그 반려견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여러 이웃들과 마찰 없이 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요. 또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당장 모레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볼까요?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요. 배변을 수거해야 되고 네. 맹견에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또 맹견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견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모든 개가 그럼 이제부터는 목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개들은 당연히 야외 활동을 할 때 줄을 하고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서야 이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물고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것, 또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노약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려견에 대한 공포심을 좀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줄을 하고 산책을 해야죠. 목줄 네. 길이의 제한도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목줄 줄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머리 길이 단속이나 스커트 단속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예전의 일이잖아요. 이제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도시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줄을 추스리고 네. 조금 더 한적한 곳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그런 네.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조그만한 소형견도 목줄을 해야 한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왜 그렇죠? 좀 물어봤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생각을 할 때 어떤 규칙을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환경과 조직에 들어갈 때 약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이쁘고 작은 반려견일지라도 어떤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약자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마개도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일단 그 맹견 범위가 확대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도사견, pitbull테리어, 네.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커, 오브차카, 울프독, 칸가루 칸가루. 같은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네. 이 맹견들은 집 밖을 나설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뭐 핏불 테리어 이런 건 간혹 사고 네. 기사에 나옵니다. 네. 네, 아주 보도에서 간혹 네, 나오죠. 접하게 되는데요. 네,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맹견은 입마개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맹견의 범위가 5종에서 지금 7, 8종류로 늘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견들이 또 최고 높이가 어깨 높이가 40cm 이상의 모든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난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왜냐면은 크기에 따라 강아지의 공격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 네. 조그마한 강아지들이라도 내 반려견이 밖에 나가서 다른 반려견 네. 또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인다면 당연히 입마개를 하고 나가야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 반려견이 공격적이야. 근데 나는 입마개를 했으니 아무 탓이 없어. 하지만 그것 또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셰퍼드라든지 네. 지금 거기 빠졌단 말이죠. 네. 특히 진돗개 같은 경우에도 네. 진돗개도 크잖아요. 지난해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단 네. 말이죠. 굉장히 많았죠. 네. 네. 그런 개는 왜 입마개를 안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진돗개가 사나울까요? 진돗개는 사나운 게 아니라 진돗개는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진돗개들이 항상 묶여 살고요. 척박한 환경에 살고요. 추운 곳에 살고 더운 곳에 살아요. 네. 그렇게 키우면 진돗개가 아니라 말티즈도 그렇게 공격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진돗개는 사납다. 뭐 셰퍼드는 사나울 수도 있겠다라고 접근하지 말고 네. 그 강아지가 누구를 물었다면 그 반려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져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 개를 잡지 말고 그 개를 키운 사람을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유, 공감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반려견에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과 과태료도 모레부터 상향 조정이 됩니다. 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 60만 원, 배설물 수거 안 했을 때 10만 원, 안전조치 준수하지 않았을 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네. 또 신고자에게도 그 포상금 지급이 있더라고요. 네, 말도 되지 않죠. 이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굉장히 내가 만약에 이끌리는 이성에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위법을 할까봐 찍었다라고 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문제이고 당연시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도차를 너무 합법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려면 사진 찍어서 내야 되는 거군요. 네, 몰래 사진 찍어. 아, 당연히 그러겠군요. 네. 근데 그분이 동의할 리는 없고요. 네, 그런데 그 견주가?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물어야 되고 사는 곳을 물어봐야 돼요. 아, 이름도 물어봐야 되고. 제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 굉장히 실효성이 네. 떨어질 거고 이거는 더욱 만차리 생길 거예요. 아마 이 정책을 만드신 분들은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 안 대고 코를 풀면은 다른 데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입마개 안 한 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견주 앞에 그냥- 가서 제가 사진 찍고 제가 지금 선생님 신고하려는데 이름하고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실효성이 그거예요. 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내일 모레부터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가 자칫 의도와는 달리 갈등만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여성, 몸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한 남성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뭐 때문에 찍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거 아직 법안 안 통과됐거든요?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시비가 잦자 아예 몸에 카메라를 장착한 겁니다. 이런 시비는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리트리버를 키우는 이 여성도 행인으로부터 반려견이 입마개를 안 했다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맹견이 아닌 리트리버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는데
신고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갈등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반려견 물림 사고 등을 막으려면 제도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키운다는 입장에 있을 때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를 자꾸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취재 중에도 시민들의 핀잔이 이어집니다. 너무요. 제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꼭 표현을 하고, 전 싫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저기에서 반려견을 보고 거부감을 느끼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가끔씩 어떤 대형견을 끌고 나오시는 분들은 줄을 한없이 길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위협적으로 강아지가 어떤 행인에게 또는 나에게 점프를 하려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이 한 경험을 내가 지켜봤을 때 공포심을 느끼게 돼요. 저는 저것을 보고 훈련사로서 개를 키우는 반려견을 반려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예절과 예의와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행과 함께 반려견과 같이 사는 삶을 조금 더 잘 알리고 홍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문제를 보고 저는 저기서 인터뷰를 해주시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노인분의 마음도 일부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강아지를 참 예뻐하지만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강아지가 나타나면 뭐 크던 작던 간에 일단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견주께서는 괜찮아요. 우리 개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네, 우리 그럴 개는 때 착해요.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꽤 있어요. 물지는 않겠지만 밀겠죠. 굉장히 위험하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반려견이 누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 내 반려견을 앉아든 엎드려든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하고 그 상대가 인사를 시킬 때에는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 강아지 앉아 시킬 테니까 손만 조금만 내밀어 줄래?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양쪽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강영욱 씨는 네. 개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보면 네. 굉장한 말썽장이들 그 반려견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만 만나면 뭐 순해지잖아요.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처럼 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플 때 짓는 표정이나 얘기를 나눈 것처럼. 뭐 신호가 따로 있습니까? 네. 사실은 반려견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해요. 사람보다? 그럼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걸 하지만 그 친구는 몸짓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조금만 그 친구들의 몸짓을 이해한다면은 감정을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 저도 많이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한 2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이 제가 취재를 나갔는데 우리 카메라 기자가 읽고 있더라고요. 네, 개를 기르기 전에 네. 사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내가 개를 기르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멋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기르면 안 됩니까? 너무 바쁜 사람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요. 외로우니까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롭지 않게 되면 반려견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외로울 때 반려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유와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 때 반려견을 키운다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끝으로 반려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반려견 기르는 분들에게 네. 좀 이런 것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반려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려견을 조금은 무서워하고 조금은 거부할 수 있는 내 이웃들에게도 우리 반려견이 얼마나 착하고 얌전하고 나의 가족인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조금은 꿈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위협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흉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줄 잘 메고 다니고 네. 배변도 잘 치우고 교육도 잘 한다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해준 10가지 수칙을 저희가 잠깐 네. 그래프를 올렸는데 9번에 아직 고민 중이라면 지금 꼭 반려견을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거죠. 네, 꼭 기억납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네,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여유와 행복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때 네. 그럼에도 내가 부족하지 않을 때 그때 반려견을 키운다면 아마 정말 멋진 내 파트너가 될 거예요. 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